자, 그죠? 내가 안 보여줬나? 다해. 보내줘야 되나? 맞죠? 너가 이제 미분하고 적분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마지막 활용 부분만 조금 남겨놓은 거지. 그 내용 진도는 거의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용은 한 2-4일 단원, 소단으로 작은 단원으로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서 걔는 뭐 1시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요. 가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미적입니다. 미적이에요. 미적인데 보시면 수열의 극한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고 나면 이게 극한에 대한 얘기 나오지. 그지? 근데 급수라고 하는 것도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이쪽 파트가 수열이란 말이야. 수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 수열하면 등비, 등차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러니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야? 시그마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합. 그러니까 그 합을 줄여서 말하는 게 급수야. 급수. 그러니까 봐봐. 수열을 끝까지 보내보고 그 다음에 급수, 그러니까 합을 끝까지 한번 보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극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얘기가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항상 뭐였어? 발산이야, 수렴이야? 수렴이지.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수렴이 되고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약간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도 수열의 극한도 사실은 그 내용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늘 얘기하지만 내용상 어렵진 않아. 문제에 접근하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열 관련된 거. 앞쪽에는 우리가 함수 관련된 것들이잖아. 함수 하면은 우리가 뭐야? 그러니까 개념을 잘 봐봐. y equal fx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요 놈이 우리가 x에 무슨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옵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야. 근데 우리가 앞쪽에 자꾸 연습을 했던 게 뭐냐면 연속에 대한 마치 미분 가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놈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거의 같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항함수에서는 우리 미분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극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속이 되고 미분 가능한 애들을 찾아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순간 기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 그게 앞에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열의 극한은 그냥 얘하고 차이가 뭐야? 얘하고 차이가 뭐야? 함수하고 수열의 차이가 뭐야? 일단 제일 큰 차이로 극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수열에서 극한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하면은 이게 무조건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세 번째 가까이 가는 값 있어 없어? 항은 세 번째 가까이 가는 항이라고는 없어. 이건 세 번째 가까이 가는 항이라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산이라고 그래요. 얘는 연속이라고 그러고요. 됐죠? 이걸 이산이라고 그러고 이건 연속이라고 그래. 이거 확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들인 게, 자, 수열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면 1의 근처, 3의 근처 이런 말이 없다. 그리고 음수도 없어. 왜냐면 수열은 이게 한 번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운 게 뭐냐면 함수보다 훨씬 쉬운 게 뭐냐면 얘에 대한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극한 가까이 간다? 3항에 가까이 간다는 없어. 그냥 3항이면 3항이지. 마치 4항이면 4항이고 5항이면 5항이지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놈들이 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애들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요. n 관련된 식으로. 이게 왜 1차식으로 나타나는 등차 수열,
2차식으로 나타나면 등차수열 합공식이었고 지수 형태로 나타나면 등비수열 이런 것들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식처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보낼 건데 이때 변수인 n을 어디로 보내는 것밖에 없냐면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함수보다 훨씬 쉬운 거야. 원래 교육과정 바뀌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미분적분에 대한 걸 배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분하고 그 수투하고 같이 공부할 때 그러면서 문이과로 나뉠 때 이렇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그때는 오히려 얘보다 수열의 극한의 그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앞쪽에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일단 무한대로 보내는 거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얘보다는 조금 단순한 느낌에 대한 것들인데 이거를 구분을 짓다 보니까 이제 이쪽 파트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 이과생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잘라서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쪽 편으로 함수 이거는 왜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나 이런 거는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과 쪽 문과 쪽으로 기울어놓은 거고 얘는 이과 쪽으로 조금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가 계산하기도 그렇고 훨씬 편해요. 그치?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게 훨씬 어려워져. 간단한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오늘 할 것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당연히 합에 대한 거예요. 이 급수는 수열의 합의 극한 얘를 조금 줄인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얘를 뭐 한자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열의 합을 배우고 수열을 배우고 수열을 합 배워서 각각의 극한 이렇게 됐죠? 나중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바로 나오죠 미분법.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지만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할 건데 누구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지수와 로그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수투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만 미분을 했거든. 그치? 야 그럼 미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최종 목적지는 그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이런 거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미분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해됐지? 자,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다 미분입니다. 여러 가지 미분 나와요. 목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매개변수의 미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냐면 너거 보고 이제 한 함수만 가지고 하는 짓은 안 해. 그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갖고 한 거야. 이게 뭐 2차든 3차든 무조건 한 종류의 함수지 이거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다항함수에다가 상각함수도 끼우고 로그함수도 붙였다가 뭐 요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 너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붙여가지고 합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매개변수를 시킨다든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요. 그럼 이제 도함수부터 활용 이게 무슨 말이야? 미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거지. 그럼 수투에서 했던 과정을 알아. 제일 첫 번째 게 접방 아니었나? 똑같다니까 진짜로 똑같아. 함수의 극대급수 배웠던 거 기억나지? 맞지? 그 다음에 최대 올목불로 이거는 이제 좀 하나 추가로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프 그리지? 최대 최소 배우지? 맞지? 내용 똑같다니까. 방정식 부동식 활용해? 속도 가속도까지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럼 뭐만 바뀌는 거야 여기서? 함수 종류만 바뀌는 거야. 함수의 종류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만 할 줄 알면 뒤에 내용은 수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근데 어려워. 왜? 함수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한 방에 그림 그려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볼일 다 못 보는 일도 많을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정적분 보이죠? 부정적분 중에서 종류가 이름이 더 많아요. 왜 치환을 해야 되고 왜 부분적분을 해야 되겠어? 요런 게가 섞여 나오니까 내가 간단히 알고 있는 식으로 내가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방법들이 더 좀 많아져야 되고 세분화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분에 대한 얘기할 거고 지한적분 요 이제 이거는 정적분하고 부분적분하고 내가 다르다고 부정적분하고는 다르다고 했어, 그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저 활용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진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수투에서 배웠던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뭐에서 문제 많이 풀든 오히려 미분에서 문제 많이 푸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지? 똑같은 그 내용이야. 됐죠? 그 밑에 가면 이제 활용이 나오는데 이 활용도 똑같은데 아마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과용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강조했던 거지. 구분 구조 쪼개서 합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적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먼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쟤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조금 달라진 거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일단 기조가 약간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아마 다 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전체적인 공부 자체는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거는 그냥 얘네들을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 조금 약간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수투하고 약간 이질감이 생길 뿐인데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다르긴 한데 조금 어려운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극한. 자, 쓸데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공격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자면은 꼭 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세분화시킨 공식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난 안 할게요. 그냥 바로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자, 수열의 극한. 당연히 극한은 뭘 해야 되노? 극한이라는 걸 하려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러니까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무한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항상 얘들은 무한대로 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떤 수열이든 모릅니다. 등차 등비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무슨 수열이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이게 그럼 등차예요 등비예요라고 얘기하는데 등차나 등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수렴한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일 거고 기호는 이렇게 쓰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지? 수렴하게 되면 알파, 수렴 안 하면 발산한다. 값 없다. 이렇게. 값 없다는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 그지? 됐지? 됐고 할 거 없지? 발산 안 한다. 발산 안 한다. 발산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0으로 가는 건 수렴하는 거고, 그지?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AN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그럼 숫자를 올려봐. 어차피 수열은 숫자 대입하면서 규칙 찾기야. 0 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 가면 뭐야? 모르지? 이거는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죠. 쌤! 미친데 마이너스 2 대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 숫자 대입할 수 있죠. 지수함수 아닙니다. 지수함수는 함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 아래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수열이나 이런 값에서는 얘 값을 마이너스라고 대입하셔도 무방해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이름은 함수 붙이면 이렇잖아. 중간에 연결 안 되고 다 끊어지는 것들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대충 못하는 것도 있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수함수라는 정의를 내렸던 거지, 실제로 얘 값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음수도 상관없어. 그냥 숫자 대입하는 거야. 그 지수함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알겠지?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 0대. 이건 0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벌써 힌트 하나 준 것 같은데. 선생님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수열에서?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는 얘기네. 2n승 발산인 거 알겠어?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봐. 발산인 거 알겠어? 너가 이제 좀 될 것 같으니까. 얘 이거지? 어디로 수렴하겠어? 0으로. 그렇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던 수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냥 약간만 연계시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내면 좋기는 해요. 근데 아까 이거 봐봐. 내가 그래프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아까부터 이걸 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쌤 저거 마이너스 대입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수열하고 함수하고를 동일시키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로 풀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프로 꼭 풀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됐죠? 등차 수열은 너한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의 그래프로 나타나지? 1차식이지. 야, 너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무한대지. 만약에 마이너스 공차로 가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수렴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얘들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조금 눈치를 채시면 좋긴 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들 중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만 있어. 등차 수열의 극한은 없다. 왠지 알겠나? 왠지 알겠죠?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이니까.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될 수열은 누구냐면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을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영상은 조금 뭐 크게 할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문제풀이 센터 얘기할게. 어떻게 하면 돼? 함수 알면 얘는 개시고, 왜냐면 무한대 대입하면 돼. 그럼 너 부정형 다 알잖아. 이거 무한대분의 1 얼마야? 0. 이거 무한대 더하기니까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응. 그래서 발산입니다. 진동 발산이라고 하지. 왜냐면 코사인 값 이거니까 여기서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모르잖아. 무한대 가면. 그렇지. 이렇게 진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됐죠? 물론 이렇게 모여지면 이거는 수렴이야. 알지? 이런 느낌, 그래프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짜 별거 없지? 진짜 다 했다. 된다. 앞쪽에 리미트는 잘 봐봐.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노? 따로따로 할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도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시그마가 곱하기 나누기를 따로 못했던 거야. 그치? 리미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누기도 똑같은데 이거 쌤 중요하다고 했지 항상. 분모가 0되는 경우는 다 배제를 시키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그럼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자, 수열의 극한의 계산 또 이제 이 꼬라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형은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야? 수초에서 그냥 그대로 배운 거야. 대신에 누가 없어져? 0분의 0꼴이나 맞지? 그런 게 없어요.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이 다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 가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대장 찾기 알지? 무한대 하는 거 쌤이 했던 거 대장 찾기. 그지? 이해되죠?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 미리. 자, 우리가 수투에선 할 때 우리가 차수가 높은 놈이 대장이었어.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 다 이렇게 지웠어도 된다고. 맞지? 그게 원래는 이제 x 최고차항으로 나누고 나면 이게 x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0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 수도 있냐면 등비수열에 관련된 거. 지수처럼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얘 n승이 있고 뭐 n승이 있고 n 제곱이 있고, 누가 더 커? 누가 더 대장이야? 얘가 대장이에요. n 3승이 더 대장이고 얘보다. 맞지? n 4승이 더 대장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차수 올라갈 때 원래 뭐 n 4승 마이너스 n 3승 나누기 뭐 3n 4승 플러스 6n 3승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하면은 얘들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였다. 그지? 왜 그러냐면 n 4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상수가 되고 얘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한대가 0이 되거든요. 무한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졌던 거라고. 근데 알니까 그냥 미리 없앱시다 하고 문제를 풀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수가 높으면 대장이 더 커져요. 이해됐죠? 됐죠?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등비수열 관련된 거야. 등비수열 관련된 거라고. 2의 n승과 3의 n승, 4의 n승 비교를 해보면 이거 당연히 5의 n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커져요? 얘가 훨씬 더 커져요. 얘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따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5의 n승 빼기 4의 n승 되어 있고 2의 5의 n승 플러스 7의 4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얘처럼 비슷한 거야. 5의 n승으로 나눠 아래 위에다 싹다. 그러면 얘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분의 4의 n승이 나와요.
얘는 2가 나오고 더하기 7에 5분의 4의 n승이 나와. 이거 봐봐. 무한대 보내고 나면 쌤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노? 0으로 가까이 가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1보다 작게 되면 이게 0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실제 값이 요거. 즉 얘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겠지 이거?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중요한 거 한다. 얘는 뭐 별거 아니야. 이거는 금방 한다니까. 쉬운 거라니까. 얘랑 누가 더 커? 얘가 같이 나오면 누가 대장이 돼? 무조건 지수가 대장이에요. 아셨죠? 어떤 경우든 간에 똑같은 숫자가 올라가도 얘는 밑이 올라가서 결국 내 사승밖에 안 하는 게 되지만 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성이 훨씬 급하게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1차식하고 2차식을 비교하면은 원래 1차식과 약간 2차식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3차식은 더 급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4차식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크게 확대를 시켜보면 얘 같은 경우가 더 급하게 올라가요. 이 숫자로 치는 것보다는 더 급하게 확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지가 가지고 있던 게 뭐 그런 건 모르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두 다항식과 차수와 우리 지수의 형태에 대한 걸 비교할 때는 얘가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같이 나오는 게 다 나뉘면 돼요. 이게 이제 미적이야. 조금 더 다양하게 보는 거라고. 다항함수 이외에 다른 것까지. 그럼 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로그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상가함수는 안 해요. 왜냐면 상가함수는 그냥 그 안에서 거의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 탄젠트 빼고는. 그지? 근데 그러니까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로그하고 다항함수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누가 더 큰 대장일까? 얘들 세 개가 동시에 나와서 너가 비교해야 되는 상황도 만들어져. 언제겠어? 어떻게겠어? 너 대략적인 그래프 그려봐. 쌤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해줬잖아. 이게 그러니까 1차식을 비교하면 이게 다항함수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지? 우리 왜 이렇게 올라가잖아. 로그는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무한대 가면 누가 더 크겠냐고. 다항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다항함수가 더 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미적도 쌤이 중간에 요령 많이 피울 거거든요. 요령 피워서 막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우고 없애고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조금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대장 잡기에 대한 거. 알겠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긴 했는데 자 볼게요. 전반적인 소개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앞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자 보이지? 이거는 리미트야. 또 이거 각자의 값을 줬지? 그럼 다 따로따로 대입하면 돼. 끝. 그럼 계산할 거 없어. 됐지? 그냥 여기 4 넣고 여기 마이너스 3 넣고 여기 다시 넣고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자 4번 무한대 보낸다. 이거 제일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무한대 보내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 0 되는 거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0. 얘도 누가 더 큰 대장이야? n 아래쪽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0입니다. 근데 원래는 n 제곱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1분의 n분의 2 더하기 n 제곱분의 1 돼서 0 되고 0 되는 거라서 0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이고요. 그죠? 실제로는 이런 거 전개하시면 혼나요. 그냥 무한대가 0 될 거니까 다 마이너스 8이지, 그지?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왜냐면 이게 리미트라니까. 리미트는 쌤 어떻게 하면 되는 거?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 그냥 막 다 따로따로 갖다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그러니까 부정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고요. 그죠? 자, 이렇게. 조사하고 북한이 얘 2분의 1이제 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n 제곱이 루트고 n 루트야. 같은 대장이야 다른 대장이야? 같은 대장이야.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 하면 어떻게 돼? 얘 하면 어떻게 돼? 유리화 시켜야지. 이런 것도 우리 유리화로 빼기로 했잖아. 맞지? 1이 나누기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그러니까 얘 슝슝 없어지고 나면 1이 남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무한대분의 1 하면 얼마? 0. 이렇게 얘는 0. 어떤 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자자 솔직히 하랬다는 내 학생 때. 야씨 대빵 큰 숫자에다 조금 더한 거에서 대빵 큰 숫자 빼면 0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걸 하지 말해. 그러면 안 되는데 개망한 수 생겼어.
알겠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쉬워요. 어차피 대장이 정해져 있죠, 확실하게. 얘는 대장을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지? 대신에 쌤이 공부할 때 진짜 나는 어떤 느낌을 공부했냐면 얘는 0인데 조금 큰 놈이야 이렇게는 공부했어, 솔직히 말해. 이런 정도는 괜찮아. 0인데 이거 0이야. 무조건 거의 0이야. 거의 비슷한 줄 알아. 조금 더 가는 거니까. 맞지? 근데 약간 마이너스 0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서 막 유리화를 시키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게 뭐야? 내 촉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촉에 대한 거야. 근데 그런 촉도 내가 안 틀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 오류가 많이 생겨. 진짜 오류 많이 생겨. 그래서 쌤 보다가 이제 그걸 조금 보강. 내가 나도 진짜 무식했던 게 그걸 보강을 하면서 자꾸 이제 실수하는 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보강을 때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꼭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제 걸 제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이 때로는 안 좋았던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했으면 해요. 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 갈게. 이거 나 안 한대. 이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3이에요.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야. 그럼 곱셈 공식을 그냥 그런 식으로 준 거니까 별 그건 없죠, 그죠? 괜찮죠? 됐지? 근데 그래. 이 새끼 원래 근데 이거야 이거. 이거라서 가네. 선생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내가 알파라는 걸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그럼 따로따로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0이다.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나중에 이제 그 합답형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나오긴 할 건데. 자 얘가 0인데 그럼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bn도 0이겠지. 맞지? 왜냐면 둘이 더했는데 0인데 얘 그러면 땀도 당연히 0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얘는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열이. 둘이 더해봐 0이지. 근데 얘 0이야? 원대가 0이야 1이야? 모르잖아.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모르잖아. 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들이 수렴한다는 조건을 함부로 각자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만 얘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얘 값과 얘 값이 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4가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 얘가 봐라 0, 4, 0, 4. 얘는 4, 0, 4, 0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 곱하면 지금 3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1, 3, 3, 1, 1, 3 이렇게 되면 더하면 4고 곱하면 3되네 이거. 일 수 있다니까? 그럼 얘 값을 너가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이거. 수렴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면 10인가? 뭐가 나온다 봐라. 대박이지 않아? 끼워 맞추면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 야 나도 처음 해봐.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전제 조건에 수렴한다는 말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서술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치? 끼워 맞춰서 답은 나오나요? 그냥. 이게 이제 이놈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너가 봐봐. 내가 왜 어릴 때 막 끼워 맞췄는지 알겠지? 끼워 맞춰서 막 계산 막 복잡하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끼워 먹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류가 하나 생기면 그걸 이제 땜빵하는 형태의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안 좋더라. 진짜 안 좋아. 알겠지? 답은 맞추긴 하는데 장원이가 걱정이지. 이 새끼 다 끼워 맞출 것 같아서. 네가 제일 걱정이 되니까. 자 간다. 얘는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쪽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아니 중요한데 뒤에 이제 넘어가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는 n 삼성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나머지 뒤에 게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입니다. 그죠?
됐죠? 얘는 윗대장이 더 크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무한대 되겠지, 그지? 됐지? 발산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왜냐면 이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을 풀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지워. 그럼 마이너스 n 제곱 되겠지, 그지? 그런 무한대를 보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 맞죠? 이게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죠? 얘는 여기 보시면 얘는 무시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너가 그 애들 보통 보면 루트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유리야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그 형식화 시켜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무조건 부정형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얘하고 빼기 이거 하면은 누가 더 큰 대장이지? 앞쪽 게 더 큰 대장이지, 그지? 여보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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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이긴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대장을 어떻게? 얘를 빼는 거야. 이거 보이죠? 앞쪽 대장이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n을 나누고 나면 이건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n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여기도 n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 어차피 얘는 0대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그냥 바로 지우십시오. 과감하게. 그럼 제곱 이거 날라가면 n분의 n 될 거라서 얼마? 1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풀 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자, 4번 1부터 해서 n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간에 땡땡땡이 나오면 이런 건 절대로 남겨놓으면 안 돼.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할 건데 땡땡땡? 이건 내가 예상치에 대한 거지. 규칙을 나타내는 거지 그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 대입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땡땡땡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알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볼 줄 알죠? 시그마?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고?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2n 제곱분의 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이 식이. 그치? 그러니까 땡땡땡은 절대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답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얘는 뭐야? 중간에 곱하기가 있고 중간에 땡땡땡이 있대.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땡땡땡은 너가 규칙 알겠지야. 너 규칙 알겠지? 이거 계산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조건 약분에 대한 개념이 많을 겁니다. 분수하고 같이 왔을 때. 그럼 앞쪽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n분의 n-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죠? 그래서 n제곱분의 1이 남아있을 거고 뒤쪽 같은 경우도 그럼 양 똑같은 거잖아. 진짜 똑같은 거잖아. 다 똑같네, 2분의 1. 맞지? 알겠지? 땡땡땡을 남겨놓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땡땡땡 돼 있는 건 무조건 하나의 종류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번 갑니다. 이제 너가 예상치야. 그동안 해왔던 게 뭐 많지는 않지만 너무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야, 이 무한대로 보냈는데 얘가 2로 수렴했네? 그럼 대장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0 돼야 되겠지, 얘는. 됐어? 그럼 2 되려면 얘는 얼마 돼야 되냐고? 6 돼야지. 그치? 이런 느낌이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죠? 이것만 유리화시키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얘도 답은 0입니다. 제 눈에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대빵 큰 숫자에다가 3 더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야, 내가 어제 안 씻었거든. 그냥 몸무게가 늘었어. 그런 말 안 하지 않나? 땡 좀 끼었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느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각적으로 반해도 되는데 근데 너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넣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변형을 주셔야 돼요. 그죠? 얼마나까지 가는지 둘 다 유리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됐지? 알겠지? 나는 안다니까. 나는 그냥 대충만 해도 아는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 될 거고요. 발산 필요 없고. 자, 요거 일단 어떤 놈 확인, 첫 확인부터 대장 빼기 대장 같은 대장이야. 그치?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유리화 해야 되겠지. 유리화하면 위쪽에는 이렇게 남을 거고 아래쪽에는 n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죠?
대체 n제곱 없어질 거니까. 여기 대장이 누구야? 얘지. 그러니까 얘들 다 일단 없앨 거야.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죠? 대체 그럼 2n분의 an 이렇게 만나갈 거고, 이게 3이 된다는 말은 a가 6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지? 네, 요거 별표? 진짜 별표. 잘 봐라. 내가 엄청난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수렴하는 이라는 말이 있는 거와 수렴하는 말이 없는 거랑 문제풀이가 달라요. 이 새끼들은 또 이렇게.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학교생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자, 잘 봐. 1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문제풀이로 할게요. 야, 이 수렴하는 수열은 너무 쉬워. 왜냐면 an이 아까 알파라고 잡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아까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5는 3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오라고 한다. 맞지? 곱하고 그럼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 얘 넘어와서 5알파는 여기 2가 될 거고 알파는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 쉽죠? 근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이게 쌤이 지금 다른 풀이를 하셨던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놈이죠. 수렴한다는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풀면 너 틀린 거야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쌤들이 이거 다 틀렸다고 했어. 근데 나도 처음에는 야 솔직히 근데 봐봐. 이거 물어봤잖아. 값 얼마냐고. 야 당연히 수렴하니까 물어본 거 알겠냐고. 답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을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 겁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쌤도 그렇게 풀었다 학생들 당연히 풀었고 에이 저 새끼 뭐 수렴하든 말든 내가 무상한 수렴한다 치고 문제 풀면 되지. 아까 쌤도 보여줬죠. 수렴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고 숫자를 정해서 풀었더니 답 똑같이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답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 값을 내가 찾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보세요. 너가 학교 서술형 때문에 분명히 겠다. 이거 옆에 써놔야 된다. 이거 서술형 이게 뭐가 없을 때? 이게 수렴하는 AN이라는 말이 없을 때. 이게 말이 없을 때고요. 얘는 수렴한다고 할 때에 대한 거다.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사실은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 정석적으로는. 왜냐하면 내가 수렴하는 값을 알고 있기 위해서 그런가. 봐라. 이놈을 내가 답지풀이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bn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bn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수렴하는 값으로 만든 거야. 얘가 수렴한다고 줬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누가 bn이에요?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가 bn이잖아. 그럼 잘 봐. 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놈으로 어떤 형태를 바꿔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곱합니다. an 더하기 5는 2an bn 더하기 bn. 됐죠? 나는 an을 구할 건데 이 an을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수열 bn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얘를 넘겨요. 이렇게 넘길까요? bn-1an 이쪽으로 넘길게요. -bn 더하기 5 이렇게. 이해했나? 자, 그러면 an은 이쪽으로 넘기면 2bn-1분의 -bn 더하기 5 이렇게. 됐어? bn이 내가 아까 어디로 간다 했노? 3으로 간다고 했지. 이제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6에 1이라면 5. 여기 3 집어넣으면 2 이렇게. 그래서 an은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잘 봐봐. 내가 bn을 수렴한다고 준 거를 이용해서 an을 구해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an을 처음부터 수렴한다고 두고 문제를 푸느냐, 둘 차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뒤 앞쪽에 이제 수렴하는 말이 없나 밑에?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건데. 얘도 안 좋지. 지금 얘도 안 좋지, 그지? 그럼 얘를 갖다 내가 bn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밑에 조건은. 그죠?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앞쪽은. 나는 지울 거야, 이거. 이거 조금만 더 넣을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몇 개는 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이거는 봐봐.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수열 중에서. 지금 전제 조건이다. 수렴 안 하는 애들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자, 여기서 이거 샌드위치 기억나나 혹시? 샌드위치 기억나?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으면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데 그럼 이 안에 값이 얘가 만약에 3이고 얘도 3이면 얘는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알지? 근데 언제 쌤이 그거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어? 리미트 붙이는 순간에 는이 붙어야 된다. 그치? 그럼 기억나지? 극한값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고 여기 간다? 여기 있네. 물어보는 게 뭐야? 이 형태만 잘 봐. 질문이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무한대로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얘를 나눠서 얘 형태를 만들고 양변에다가 리미트 붙여주면 돼요. 그죠? 자, n 요 놈으로 나누면 n 제곱 더하기 1 될 거고 n 제곱 더하기 1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붙여주고 리미트. 그럼 얘는 9 되고 얘도 9 되겠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여기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답은 9. 쉽지? 어렵나? 힘들면 얘기해라. 이제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자, 10번이 문제야. 10번은 누가 보여? 쌤 늘 얘기하는 건데 10번은 누가 보여? 그렇지. 얘가 반복해. 그러니까 반복되는 누군가를 기준으로 잡아줘요.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너가 고등과대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sin nx 세타라고 하는 놈은 n 세타라고 하는 놈은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이지. 이게 기본이야. 사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누구를 나눠? 1 더하기 n 제곱으로 나눠. 그럼 여기도 1 더하기 n 제곱으로 나누고 여기도 1 더하기 n 제곱. 됐나? 무한대 보내는 거. 리미트.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가까이 갈 거야? 0으로 가까이 갈 거야. 됐지? 실제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등비수열의 극한은 나중에 할까? 등비수열의 극한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유의사. 도울 참 날렸다. 상담 전화도.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쌤하고 풀고 너가 앞에 그거 하는 것도 꼭 해라. 저기 뭐야 수투. 왜? 돼줘? 아니.